밑자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믿어달라고, 사랑이라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밑자우. 하지만 이제 라고 말하는 쫑투이의 말에 밑자우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같은 건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그녀는 쫑투이를 밀어내고 바다로 뛰어갔습니다. 밑자우,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주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랑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한 공주를 아시나요? 트로이 전쟁 때는 헬레나가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낭랑공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베트남 밑자우 공주도 이들 못지않게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속임수가 복잡하게 얽혀있지요. 기원전 3세기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어우락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잦은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고민에 빠진 안즈엉부엉 왕이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거대한 금빛 거북이가 나타났습니다. 거북이가 말하길, 왕이시여, 북쪽에서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의 석궁입니다. 그런데 이 석궁의 능력이 참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석궁은 스스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에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었죠. 말 그대로 그것은 신의 석궁이었습니다. 덕분에 어우락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신의 석궁 말고도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밑자우였죠. 그녀는 베트남 역사상 최고 미인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머리가 좋고 문학적 재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바로 이 마지막 특징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밑자우 공주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도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왕은 공주에게 왕국의 모든 비밀을 알려줬어요. 심지어 석궁의 비밀까지도 말이죠. 한편 어우락의 북쪽에는 남비엣이라는 부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자 쫑투이는 어우락을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남비엣 군대는 어우락 성 근처에도 갈 수 없었어요. 군사들이 성벽 근처에만 가면 화살이 비 오듯 쏟아져 전멸당하는 거예요. 쫑투이는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머리를 써야지. 반드시 놈들이 왜 그리 강한지 그 비밀을 밝혀내겠어. 몇 달 뒤 쫑투이는 신분을 속이고 어우락의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공주는 왕궁 근처 정원을 혼자 거닐며 시를 읊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고 이 때문에 공주의 손에 들려있던 비단 손수건이 날아갔습니다. 그 손수건을 받아든 사람이 바로 쫑투이였습니다. 공주님의 것인가요?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은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쫑투이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게다가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쫑투이가 자신의 정체를 숨겼기 때문에 공주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사실 언젠가부터 쫑투이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진심으로 공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왕도 쫑투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지혜롭고 용감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 생각했습니다. 왕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공주의 행복한 모습에 백성들 모두가 기뻐했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쫑투이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던 어느 날 남비엣에서 비밀 사절이 왔습니다. 왕자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아버지께서 빨리 임무를 완수하라고 하십니다. 깊은 혼란에 빠진 쫑투이는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결국 일생일대의 결정을 합니다. 쫑투이가 밑자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이유가 뭐야? 다른 나라들은 항상 전쟁 걱정을 하는데 여기는 너무 평화로워. 밑자우는 남편의 질문에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신의 석궁 때문이에요. 정말 신기한 무기거든요. 신의 석궁? 어떤 무기인데? 쫑투이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질문했습니다. 밑자우는 의심 없이 모든 걸 말해줬고요. 석궁의 위치, 작동 방식, 심지어 그 약점까지도. 그날 밤 쫑투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필요한 정보를 다 얻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쫑투이는 핑계를 대고 외출을 했습니다. 고향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하지만 사실 그는 남비엣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모든 정보를 구했습니다. 신의 석궁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알아냈고요. 그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밑자우와 그녀의 아버지의 안전은 지켜달라고요. 남비엣의 대군이 어우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우락 섬으로 먼저 들어간 쫑투이는 아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신의 석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석궁이 움직이지 않자 어우락 군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군대가 힘없이 무너지자 성은 함락되고 말았지요. 순간 밑자우는 둔기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가? 그리고 쫑투이가 적군과 함께 나타났을 때 밑자우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밑자우는 격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용한 거야? 쫑투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밑자우는 혼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리 쉽게 속을 수 있었지?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죄책감, 배신감, 절망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쫑투이가 그녀를 찾아왔어요.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믿어줘. 밑자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믿어달라고? 사랑이라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밑자우. 하지만 이제 우리. 라고 말하는 쫑투이의 말에 밑자우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같은 건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그녀는 쫑투이를 밀어내고 바다로 뛰어갔습니다. 밑자우.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주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안즈엉부엉 왕도 딸의 죽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딸도 잃은 왕은 절망에 빠져서 역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왕은 거대한 고래가 되어서 지금도 베트남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쫑투이와 밑자우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신궁으로 표현된 신묘한 도구, 적국 남녀의 사랑, 그리고 배신. 이 전설은 낭랑공주 이야기와 몹시 비슷합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렇게 똑 닮은 이야기가 탄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정략 결혼과 배신이 실제로 자주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